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난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태국 동굴에 고립됐던 12명의 소년들과 축구 코치가 전원 구조됐습니다. 성공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기까지 태국은 물론 전 세계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고 함께한 이들은 또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루게릭병 환우 전용 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많은 연예인과 유명인이 참여한 가운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건립을 준비하는 승일희망재단 박성자 이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 중 82.9%가 매년 열리는 퀴어 축제의 과다한 노출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서울 시민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대부분의 국민 정서는 공공장소에서 행사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퀴어 축제 반대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어떤 모양으로든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 예멘인 집단 난민 신청 이슈에 대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에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난민 대책에 대한 국민 토론회가 열리면서 자국민 권리를 우선한 확실한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홍연 기자입니다. 전쟁과 그로 인한 빈곤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대. 지난 11일 열린 난민 대책 국민 토론회에서는 국가 정책의 감성 논리가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습니다. 토론회에서 서경대 신만섭 교수는 서아시아 지역의 잦은 내전 발생은 바로 천연 자원에 대한 서방 열강의 이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유럽이 서아시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을 품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이지만 아무 정치적 연관성도 없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감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난민 문제는 일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말이죠. 일반 직업고 인권단체 이런 데서 난민단체 이런 데서 감성적인 호소로 여론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일으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난민 수용에 대한 엄격한 심사의 부재와 자국민 권리를 생각하지 않은 무차별적 난민 보호 정책이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류병균 대표는 대한민국이 유엔 난민협약에 명시된 조항 이상의 혜택을 아직 정식 수용도 되지 못한 이들에게 주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난민법을 확실히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난민협약조차도 탈퇴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책임자들은 국제사회에서 이 일을 주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난민협약을 탈퇴할 수도 있고 기존 난민법을 그냥 폐기할 수도 있어요. 왜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난민 신청을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대공간에서 난민 신청을 받도록 하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이와 함께 무슬림이 대부분인 난민들의 유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을 시 발생할 사회 불안과 이슬람 세력이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위협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북한의 2,500만 잠재적 난민도 생각해야 하는 대한민국. 이 땅에서 해외 난민에 대한 의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과 불필요한 인정이나 동정을 베풀다 오히려 심한 타격을 받는 송양 지인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이들은 주장합니다. G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오는 14일 서울광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가 다시 한번 개최됩니다. 참석자들의 지나친 노출과 음란물 전시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퀴어 축제의 개최를 90%가 넘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시의 최종 승인으로 인해 서울광장에서 오는 14일과 15일 다시 한번 개최되는 가운데 C채널 방송과 에스더 기동운동이 공동 주관하며 여론조사 공정위 참여해 3천여 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90%가 넘는 응답자는 동성애 찬반을 넘어 음란이 자행되는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은 과도한 노출과 성기 모양의 쿠키, 자위기구, 콘돔 등의 성인용품의 판매와 진열은 공공시설 장소인 서울광장에서 열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퀴어문화축제는 서울광장 사용관리 조례에 따른 시민들을 위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공간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최종 승인을 허용하는 서울시의 결정도 지적됐습니다. 67%의 응답자는 퀴어 축제 장소로 4년 연속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에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냐는 질문에 77%의 응답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가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퀴어 축제의 반대 여론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강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가 지난 11일 신촌성결교회에서 영화 굿바이 레닌을 감상하고 통일 관련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이규영 소장은 굿바이 레닌을 보면 독일 분단으로 인한 한 가정의 아픔을 알 수 있다며 한반도의 상처를 더 이상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기에 우리는 통일이라는 어렵고 힘든 눈물의 계곡을 기꺼이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영상과 강연을 통해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키자는 취지를 가지며 주최 측은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 종교와 지역을 초월한 협력을 이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채널 방송과 월드비전 이천은광교회가 지난 11일 서울 강동구 C채널 방송에서 희망터치 캠페인 협약식을 열고 우간다 어린이 지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이천은광교회 김상기 목사는 지역교회의 시야는 다소 좁을 수 있는데 방송이 가진 호소력과 월드비전이 가진 현장성이 만나면 놀라운 협업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기관은 오는 8월 우간다에 위치한 월드비전 지역개발 사업장을 방문해 교육, 식수시설 등 마을 환경을 모니터하고 후원 아동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며 후원 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 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과테말라가 화산 폭발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산재로 뒤엎인 마을에 위로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video captured the moment Volcano de Fuego blew, sending a hot flow of molten lava down the mountain and a cloud of boiling ash over villages. This woman says 20 of her family members are missing. She begged the country's president for help. Mr. President, my family is missing, she said. Send a helicopter to throw water over them because they are burning. Entire villages are buried in volcanic ash and mud. Many that survived fled to local shelters, like this one at the Church of Zion. CBN's Operation Blessing is on the ground helping relief workers and victims. Heralina Mata is director of Operation Blessing Guatemala. We are in the very exact location of the disaster. We brought today food for the rescuers. We brought some masks like the one that I'm wearing now. So they are using their mask and they are protected while they are working here. Because of the ongoing eruptions, the Guatemalan army asked Operation Blessing to evacuate to a more secure area. So, OB volunteers concentrated their efforts on helping the more than 3,000 people evacuated to shelters, distributing food and medical supplies, and ministering and praying with people in need. We have some toiletries, like shampoo, we have toothpaste, toothbrush,
and we are also including some cereal for the kids that are in the shelters because we know they like them very much, and we want them to feel comfortable at the shelters. Weiler says the victims need love, comfort, and prayers now, but soon they will also need some place to live. Charlene Aaron, CBN News.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겠습니다만 태국 동굴 소년들의 존엄 무사귀환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안도했는데요. 관련 소식 태국 현지 송영가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고립 17일 만에 무사귀환한 태국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의 태국 전역에서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돼 고립 17일 만에 13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축구 훈련 후 코치와 함께 탐루왕 동굴 아래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우기로 인해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동굴 안으로 급속히 유입되는 빗물 때문에 그 빗물을 피해 5.5km를 들어가게 됐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요. 코치의 지혜로운 지도로 소년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에 코치의 지혜로운 대처가 소년들을 살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치와 구조된 소년들은 모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치료가 필요한 소년들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소년들을 다독이며 격려한 코치는 물론 이번 구조의 곳곳에서 영웅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구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먼저 어린 소년들이 버틸 수 있도록 안심시키고 지도한 코치는 물론 각국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도착한 구조 전문가들, 특별히 전기 자동차를 만든 앨런 머스크도 에어튜브나 구조 방법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해서 많은 힘이 됐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희망을 만들어 본 기억은 태국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 또한 세계 각국의 이웃들이 기도하며 그들의 안전한 구출을 응원하고 모두가 한마음이 돼본 경험은 태국 국민들에게도 또 다른 좋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 것인데요. 특별히 유소년 축구팀원 내에는 크리스천 선수가 한 명 있어서 태국 내의 온 교회가 크리스천 선수의 지혜로운 역할을 통해 다른 친구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태국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쪼록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SNS를 통해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이어지면서 그것이 루게릭병원 건립을 위한 캠페인이라는 것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가수 선 씨를 비롯한 많은 유명인들의 참여로 병원 건립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는데요. 승일희망재단 박성자 이사를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승일희망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상임이사 박성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승일희망재단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승일희망재단 2011년도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한 병원 건립을 최우선 목표로 설립이 되었고요. 재단의 공동대표로 있는 박승일 씨와 또 가수 현 씨, 그 두 분이 이제 재단의 여러 가지 일들을 끌어가고 있으신데요. 그 루게릭병 환우 박승일 씨는 그 현재 16년째 루게릭병 투병하고 있으면서 그가 꾼 꿈이 있어요. 그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이라는 꿈 때문에 재단이 설립이 되었다고 저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루게릭병 환우 박승일 씨의 누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 환우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는데
루게릭병 말고도 많은 병들이 힘들고 또 옆에서 간병해야 되는 병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루게릭병은 특별히 인지 능력과 또 감각은 저희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눈 깜빡이는 것 말고는 모든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고 멈추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 병의 어떤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크나큰 힘겨움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2014년도에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는 미국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저희 승일 희망재단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2018년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마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 토지 마련한 것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을 주셨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도 또 전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현 대표께서 그 토지, 저희가 마련한 토지 위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첫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저희가 2번을 겪으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물론 뭐 사이사이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일은 저희가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진정성을 갖게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어떤 결과물에 있어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사람이 좀 간사하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선물이 있을 때는 아 진짜 승일희망재단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일은 환우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일이가 눈으로 쓴 책을 읽고 현 대표가 찾아온 게 2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동생이 이제 안구마우스를 그때 당시에는 썼거든요. 컴퓨터를 눈으로 이렇게 화상 키보드를 통해서 글을 썼는데 그 책 안에 동생이 이제 루게리 요양소라고 그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 3억 원 정도 있으면 지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동생이 그때 한 1억 얼마 정도의 기부를 할 생각을 모금을 해놓은 게 있어서 현 대표님이 1억 원을 그때 어떤 일에 쓰시려고 모금을 해놓으시고 기도 중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1억 원이 있으면 곧 요양소를 짓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1억 원 수표를 가지고 승일이를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셨는데 이제 그때 나이가 거의 1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냥 말을 트고 친구 삼자 이러면서 가끔 문자도 주고받고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주고 또 현 대표의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 연예인분들을 또 데리고 오고 승일이한테 많은 힘을 실어줬었거든요. 저희 재단 처음 설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재단이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와 또 루게릭병 환우분들은 사실 희망이 없거든요. 그 의료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잘 견디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고 또 현 대표님에게도 있어서 병원 건립이라는 게 막연히 어떤 건물이나 케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분들이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긴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기부금이 얼마나 모여졌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문의를 하셔서 통계를 해봤거든요. 기부로 이어지신 분까지 한 10,000여 명이 넘게 참여를 하셨고 또 모금액이 9억 원이 넘었더라고요. 전체 저희가 예상한 거는 한 8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40억 원이 모금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이제 많이 모금되어야 하지만 올해 10억 원 조금 넘게 또 모금을 했고 2014년도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고 많은 분들은 좀 잊으셨지만 나름대로 그 의미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부 상품을 제작해서 많이 판매를 했고 그것도 수익금은 병원 건립기금으로 모아왔거든요. 근데 스타들이 그 착용을 하면 팬들이 정말 많이 구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9억 원 이상의 또 9억 원에다 저희가 기부 상품 판매까지 합한다면은 그 영향과 또 효과는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병에
병에 걸리다 보면 누구나 그 병의 치료에 대한 관심 또 조금이라도 좀 진행이 더디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질 텐데 루게릭병을 이해하는 어떤 병원 그런 시설이 저희 나라에는 전혀 없거든요. 일반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또 많이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도 루게릭병을 이해하는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만으로도 요양원에 가셔서 한두 달 내에 돌아가시는 경우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원도 많이 하고 여러 넓잖아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마다 사회보장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떤 요양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 나라는 그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환우들을 이해하고 간병할 수 있는 좀 전문적인 간병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승일희망재단이 올해 7월이 되면 만으로 7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관심도 주시고 또 관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게릭병이 흔한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먼 그런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또 관심 더 가져주시고 특히나 신앙에 있으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일희망재단이 하는 루게릭 요양병원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지금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간인데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의 꿈과 그 목표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부천영화제에 처음으로 북한 영화 9편이 상영됩니다. 남북문화교류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화교류 못지않게 남북 간, 북미 간의 모든 일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시청을 159대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